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한다의 종합사회 오광수입니다. 오늘부터는 종합사회 1학년 8단원 문화의 이해 단원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은 문화의 의미와 특징, 그 다음 문화를 바라보는 태도, 대중매체와 대중문화 이렇게 세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문화의 의미와 특징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문화의 의미를 알 수 있고 문화의 특징을 사례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다입니다. 그럼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문화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는 좁은 뜻으로의 의미와 넓은 뜻으로의 의미를 구별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뜻으로의 의미는 문학, 예술 활동과 같이 세련되고 교양 있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과 예술 활동에 국한된 의미로 쓰이는 것이 좁은 의미이고, 넓은 의미로는 우리 사회 구성원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생활 방식, 가치관 이런 것들을 다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는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전적이거나 생물적인 본능, 또 개인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습관적인 행동은 우리는 문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문화의 의미를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실생활의 단어를 통해서 한번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의미로 쓰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문화계 소식, 문화행사, 문화인, 문화시민 이런 단어들이 많이 쓰입니다. 이때 쓰여진 이 문화는 공통적으로 어떤 문학이나 예술 활동에 국한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좁은 의미로 쓰인 사례이고, 그 다음 한국문화, 농촌문화, 전통문화, 외국문화, 또 아시아문화 여기에 쓰인 이 문화는 넓은 의미로 쓰인 예죠. 한국 사회의 음식문화, 주거문화, 어떤 생활양식 또는 행동양식, 가치관 이런 것을 모두 포함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때의 문화는 넓은 의미로 쓰인 예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적인 행동인 것과 아닌 것을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잠을 잘 때 대부분 침대에서 잠을 자죠. 그리고 식사 후에는 거의 꼭 양치질을 합니다. 이런 행동은 그렇죠. 바로 문화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문화적인 행동의 특징은 후천적으로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문화적인 행동이 아닌 것은 졸려서 잠을 잔다거나 말할 때 다리를 떤다는 것. 이거는 배운 게 아니죠. 이거는 본능적인 행동이거나 어떤 개인적인 습관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은 문화적인 행동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문화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특성과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의 특성입니다. 문화는 문화의 보편적인 특성과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화의 보편성은 결혼의식이라든지 장래의식과 같은 이런 의식들은 모든 사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런 문화현상을 우리는 특성을 문화의 보편성이라 합니다. 반면에 사회마다 다른 환경의 영향으로 각종 생활 양식이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결혼의식은 보편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나라마다 결혼하는 의식이 다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또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의 특성에는 문화의 보편성, 다양성 두 가지 특성을 알아둘 수 있도록 해서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는 공유성, 학습성, 축적성, 변동성, 전체성 이런 이 5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속성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성입니다. 문화의 공유성은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활 양식을 말합니다. 그 사회 구성원이라면은 어떨 때 이런 행동을 공통적으로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수능일날 우리나라 수험장 정문에는 수험생을 가진 이 가족들은 기도하거나 또 수험생에게 또 엿이나 찹쌀떡 이런 걸 선물하죠. 이게 다 합격 기원인 거죠. 자, 이런 수능일날 전국적으로 이런 유사한 행동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학부모님이라면은 이런 문화의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공유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유성이라는 문화 특성 때문에 수능일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대부분 예측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음은 학습성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자, 학습성은 문화는 저절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학습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양치질 하는 것은 이 건강한 치아 관리를 위해서 어릴 때 우리가 학습되어 이루어지죠. 여러분도 식사 후 양치 안 해가지고 부모님에게 혼난 적도 많았죠. 자, 그래서 이 학습성 때문에 우리 개인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적응할 수 있고 또 그 사회에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다음 세 번째는 축적성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축적성은 문화는 갑자기 생기기보다는 앞 세대의 어떤 지식과 경험이 계속 누적되어 온 것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비행기죠. 갑자기 만들지를 못했죠. 그래서 비행기술이 누적되어 오늘 같은 항공교통이 발달한 거죠. 또 이 누적이 되는 데는 이 문자라는 이 매개체가 있죠. 만약에 이 비행기를 만드는 그 설계도를 우리가 후손들에게 말로서 전달한다면은 전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도면을 문자나 그림으로 그려서 우리가 전해지면서 문화가 발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는 이걸 축적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축적성 때문에 기존의 문화가 다음 세대로 전해지고 또 문화가 풍부해지죠. 다음은 문화의 변동성입니다. 문화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라지거나 변화되어 갑니다. 자, 여러분 전화기 변하죠. 그래서 과거에 쓰던 이 유선 전화기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전화기의 그 기술이 이 발달과 더불어서 어떤 것은 없어지고 또 어떤 것은 새로 생기고 또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변동성 때문에 문화가 소멸되기도 하고 새로 생겨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다음 문화는 전체성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는 각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한 가지가 변하면은 그것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연관된 다른 것들이 함께 변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 발달하면은 인터넷만 쓰는 게 아니죠. 거기에 관련된 전자상거래가 생겨나고 전자투표가 생겨나고 인터넷 강의, 영상통화,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문화의 전체성이라는 문화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 문화의 속성 때문에 어떤 한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관련된 문화 요소들을 함께 살펴보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나라의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의 특성 2가지, 문화의 속성 5가지 여러분들이 잘 알아둘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결혼의식, 장례의식과 같이 모든 사회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문화 특징을 무엇이라 하는가요? 그렇죠. 문화의 보편성이라 합니다. 2번 문화는 각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긴밀한 관계를 가짐으로써 한 가지가 변하면 관련 것들이 함께 변한다는 특성은 그렇죠. 전체성입니다. 3번째 문화는 소멸되기도 하고 새로 생겨나기도 하는 것은 문화의 어떤 속성 때문이죠? 그렇죠. 문화의 변동성. 4번째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문화의 어떤 속성 때문이죠? 그렇죠. 문화의 공유성 때문입니다. 5번 문화가 지속적으로 다음 세대에 전해지고 풍부해지는 것은 문화의 어떤 속성 때문이죠? 그렇죠. 문화의 축적성 때문이다. 문자로 축적되죠. 대부분. 자,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학습한 것이 문화의 의미와 특징입니다. 문화의 의미는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 문화로 나누어 봤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화적인 행동과 문화적이지 못한 행동, 아닌 행동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 다음 3번째로는 문화의 특징 살펴봤죠. 문화의 보편성, 문화의 다양성 이 2가지 특징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문화의 속성은 5가지 살펴봤습니다. 공유성, 학습성, 축적성, 변동성, 전체성 이 5가지를 배웠는데 내용을 잘 학습해 두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단은 문화를 바라보는 태도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는 모든 사람에게 배울 것이 있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부모님, 또 형제 자매들, 그리고 학교에서는 친구들, 그리고 동네 어른들 또는 동생들,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는 배울 것이 꼭 한 가지 이상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귈 때는 서로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좋은 사람들 많이 주변에 두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